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가상세계 혹은 초월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92년 출간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 가상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용어는 한참 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알게 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앞에 보이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감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오프라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에서 비롯되어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도가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곤 하지만 그 전부터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2009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는 가상세계는 아니지만 현실 세계 속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인다는 설정으로 아바타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연결되는 실현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며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열린 GTC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미래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2006년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며 메타버스는 복잡한 개념이라는 설명과 함께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4가지 유형을 구분을 하였는데 하나는 증강과 시뮬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와 외부입니다. 여기서 증강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기술을 말하며 시뮬레이션은 사용자 또는 객체 간 상호작용을 위하여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내부란 아바타와 온라인 프로필 등의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정체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말하며 외부란 사용자를 중심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와 제어 방법과 관련된 기술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메타버스 4가지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현실 공간에 가상의 사물 또는 인터페이스 등을 겹쳐 보이게 하여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대표적으로는 포켓몬고를 줄 수 있습니다. 라이프로깅은 사용자에 대한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재현 또는 공유하는 기술로 나이키런클럽, 삼성헬스,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구현하며 외부 환경, 정보 등을 추가하여 확장 통합된 환경으로 구글어스, 업랜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를 일부 반영하여 구축한 가상세계로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있습니다. ASF는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과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했지만 여러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점차 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메타버스를 소개한 내용에서 가상세계를 메타버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으며 VR이나 AR 기술이 사용되는 것만을 메타버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소통하는 가상세계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바타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 또는 캐릭터를 얘기하며 메타버스 환경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등을 보여주거나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즐기는 게임도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가 움직이며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도 자신을 나타내는 프로필을 사용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예시로는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도 볼 수 있는데요. 유재석은 라는 트렌드를 새롭게 불러일으키면서 유야호, 유팔봉, 유산슬 등 유재석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여러 개 사용하여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하여 어떠한 플랫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은 주로 얘기되는 것이 VR, AR 등의 3차원적인 가상세계를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점차 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2D 환경 또한 메타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메타버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페토, 게더타운, 로블록스인데요.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3차원 메타버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원하는 공간에서 음성 또는 텍스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제페토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도 하고 굿즈도 판매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된 줌, 웹엑스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된 의사소통형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다양한 공간을 직접 만들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다양한 행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는 자신이 직접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 샌드박스형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로블록스를 활용해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 강의에서 다음 편에 배울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페토인데요. 앞서 보았던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제페토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잽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게더타운처럼 의사소통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아바타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잽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넣어서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잽의 기본 사용 방법과 디자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